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 물결이 울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오후부터 시의회 1층 시민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국가 애도기간인 내년 1월 4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인 어제 김두겸 울산시장, 안승대 행정부시장, 안효대 경제부시장, 울산시 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함께 조문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여객기 사고를 맞아 오늘 밤 울산대공원 동문광장에서 열기로 했던 2024년 송년 제야 행사를 전면 취소했고 간절곶 해맞이 행사 등 구군별 해맞이 축제성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울산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정당 등 지역 정치권도 무한 비행기 창사와 관련해 일제히 추모 성명을 내거나 주요 거리마다 근조 현수막을 내거는 등 애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들은 성명에서 여객기 참사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을 급선무로 당원들과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들도 시의회 시민홀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울산시가 내년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지원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빈집이나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그리고 공동주택과 전기차 화재 예방 사업을 집중적으로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으로 도심 속의 빈 건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울산시 집계에 따르면 울산에는 재개발 등으로 인한 빈집이 1,850여 호에 달합니다. 울주군이 534세대로 가장 많고 다음이 남구, 중구, 동구, 북구의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빈집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치안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점입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빈집을 철거해 텃밭이나 주차장, 쉼터 등을 조성할 경우 예산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서 빈집 정비 사업을 확대를 하고 노후 굴뚝 정비도 지원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예방 사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15억 원을 들여 40개소의 빈집을 정비합니다.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의무 사용 기간도 기존 3년에서 1년 이상으로 줄여 빈집 소유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목욕탕 굴뚝은 1970년대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해 20m 이상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늘었고 30년 이상 된 노후 굴뚝이 울산에만 62개나 됩니다. 하지만 1990년대 가스보일러 도입 이후 굴뚝의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대부분 방치 상태가 돼 구조물의 균열과 콘크리트 탈락 등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현재 30년 이상 된 목욕탕 노후 굴뚝들을 내년부터 27년까지 모두 철거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철거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2027년까지 추진합니다. 내년에는 10억 원을 들여 60개소의 지상 이전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최근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투자기업과 수출 중소기업 등 천여 개사에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함께 투자 활성화를 독려하는 시장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울산은 훌륭한 리더들과 기업의 열정 덕분에 산업 수도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가 울산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울산 미래 100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기업들은 제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전년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울산은 전 산업에 걸쳐 성장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들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반적인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안정성 지표인 자기자본 비율은 37.9%를 기록하며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남구 관내 번개시장과 수암 종합시장, 신정평화시장이 선정되고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사업에도 남구의 5개 전통시장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가 일정 비율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남구에서는 총 4개 사업, 8곳의 전통시장이 선정돼 국비 6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지원 사업 선정을 계기로 울산의 전통시장이 더욱 성장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울산시설공단이 운영하던 하늘공원 장례식장의 일부 시설을 내년 1월부터 삼동면 보산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울산 하늘공원 장례식장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는 등 운영을 일원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하늘공원 장례식장의 운영을 일원화해 장례 절차 중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부터는 안치실과 염습실, 연결식장 등 주요 장례시설 8개소를 추가로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장례식장 일부 운영권을 울산 하늘공원 장례식장에 위탁하는 대신 향후 5년간 모든 사업의 사용료와 판매 금액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운영 중인 K패스가 시민들의 대중교통비 절감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기존 알뜰교통카드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5월부터 명칭이 변경된 K패스가 올 들어 월 평균 이용자가 13,077명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하는 등 시민 호응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K패스는 기존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최고 53%까지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주는 교통카드를 말합니다. 울산시가 내년부터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시범 운송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울산시는 천미경 시의원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 계획을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 2023년 교통부로부터 울산테크노 산단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을 받아 각종 실증 사업을 해왔고 내년부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시범 운송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울산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혁신도시 일원과 KTX 울산역 구간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 한 해 울산 지역 이슈를 돌아보는 연말기획 2024 뉴스 결산. 오늘은 사건 사고 분야를 되돌아봅니다. 연초에 발생한 대왕암공원 바위 낙서 사건과 음주운전 차량이 울산경찰청 주차장으로 떨어진 황당한 사고가 있었고 자동차 주행 테스트 실험실에서 3명이 숨지는 등 산업 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사고도 이어지는 한 해였습니다. 전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일 동구 대왕암공원에 있는 바위에 누군가 파란색 페인트로 바다남이라고 쓴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근처를 비추고 있는 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경찰은 약 2주 만에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황당한 사건의 이유는 주술적 의미. A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연초 바다의 기운을 받아 가족의 애군을 털어낸다는 의미로 낙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황당한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 15일
중구 성안동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울산경찰청 주차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를 몬 50대 남성은 큰 외상은 없었지만 운전자가 횡설수설하는 걸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후정 주차장 쪽에서 막 쿵쾅쾅 하는 소리가 한 3번 정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창문 쪽으로 가서 앉아 보니까 후정 주차장에 차량이 한 대 이제 전복돼 있더라고요. 산업 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죽음도 올해를 피해가진 않았습니다. 지난 3월 24일 울주군의 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크레인 구조물이 바다 쪽으로 무너지며 작업자 2명이 바다로 추락해 사망했고, 지난 10월 11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도 냉각탑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올해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산업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는 현대자동차 연구원 질식사고. 지난 11월 19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주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울산의 중대재해 건수는 19건, 22명이 사망했는데 중처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고 발생과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한 해의 사건 사고가 종합되는 2024년 국정감사장에선 전현직 경찰관 유착 의혹과 성비위 등 울산경찰의 공직 기강을 꼬집었습니다. 퇴직 후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울산경찰청 전직 경찰관이 현직 경찰들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울산경찰청이 미온하게 대처한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전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 내통 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의혹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입니다. 근데 너무 미온적으로 저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신정지구대 경찰관 5명이 실적 부풀리기로 특진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받은 20건의 징계 중 6건은 성범죄였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올해 화재 진압 구급 분야 최강 소방팀에 남부소방서 삼산119 안전센터가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2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조 분야 최강팀에는 남부소방서 구조대가 선정됐습니다. 남부소방서 삼산119 안전센터는 화재 현장에 102회 출동해 61명을 구조했으며 구급 현장에 3,759회 출동해 2,047명의 응급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시상식은 어제 오전 울산소방본부장실에서 열렸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졸업생 1,000명 이상의 울산, 부산, 경남, 제주 지역 전문대학 중 취업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울산과학대는 지난해 졸업생 중 취업 대상자 1,525명 가운데 1,165명이 취업해 76.4%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국 전문대학 평균 취업률보다 4%포인트 높은 수치로 울산, 부산, 경남, 제주 지역의 졸업생 1,000명 이상 중대형 대학 가운데선 2번째로 높았습니다. 울산배에서 열매 표면이 데인 듯하거나 잎이 마르는 햇볕 데임 피해와 껍질이 벗겨지고 열매가 터지는 열과 피해가 처음으로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올해 고온 현상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지난 9월 추석 이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수확한 울산배에서 햇볕 데임과 열과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울산에서 배를 재배하기 시작한 1920년대 이후 10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이번 피해로 울산배 농가 전체 생산량은 20에서 25% 감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울주군은 피해 농가에 5천만 원 상당의 과수 영양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이 다음 달 2일부터 등억 임도 통행 제한을 해제합니다. 울주군은 상북면 등억 알프스리 산 217번지 일원의 임도 보수와 올해 하반기 재해 예방 사업을 마무리하고 산악자전거와 등산객 통행을 다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향후에도 안전사고와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면 유실 우려지와 급경사지 등의 임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구청이 내년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은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며 직원 만족도와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해 제도를 보완한 뒤 5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제도는 각계 정원의 25%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중구청은 모든 직원들이 공평하게 주 4.5일 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순번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울산에서 자전거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남구 삼산 현대아파트 북측 태화강 자전거 도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10월 24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울산 지역 주요 자전거 도로 30곳 33개 지점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구 삼산 현대아파트 북측의 자전거 통행량이 2,006대를 기록해 울산에서 자전거 통행량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올해 10월 24일 하루 주요 자전거 도로 전체 통행량은 17,858대를 기록해 전년에 비해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탄소 배출 관리 체계를 강화하며 글로벌 환경 규제에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어제 글로벌 통합 탄소 배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탄소 배출량 관리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원소재 채취부터 폐기까지 완성차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정량적인 탄소 배출 데이터를 수집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울주군이 올해 진행한 각종 사업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장관 표창 3건을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울주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기초연금 사업 유공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의료급여 사업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건을 잇따라 수상했습니다. 또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유공기관에서도 선정되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규모세 4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